안녕하십니까.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철 교수입니다. 짧은 시간에 동서고금의 지식, 지혜, 역사를 두루 섭렵하여 사회 생태 탐구를 선도하신 피터 드러커를 여러분께 소개한다는 게 어찌 보면 과분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드러커의 지혜와 통찰을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있다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러커 교수가 쓰신 효과적 경영자의 필수 조건이 자기 관리에 관한 글들을 읽고 드러커 교수가 자기 개발서를 집필하는 컨설턴트로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필한 자기 관리에 관한 글들은 그의 인간관과 경영 사회 탐구 여정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과 경영자에게 시사하는 바를 피력하는 가운데 많은 유능한 경영자들이 낙마하거나 탈선하는 것을 관찰하곤 특히 자기관리,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러한 그의 관심이 그의 전체 사고 프레임워크에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투영이 되었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전체적인 맥락과 프레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커를 흔히 경영의 대부라 합니다. 드러커에 관한 소개는 많은 그의 저서들과 SNS에 올려진 글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에서는 드러커의 저서들을 요약하고 나레이션을 달아서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터 드러커를 검색하면 현재 올려져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내에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 홈페이지에 오시면 플랫폼이 구축되어 드러커 교수의 강의를 비롯하여 현재 피터 드러커 소사이티가 보관 중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스스로를 작가, 컨설턴트, 강의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가 관심 있고 강점을 갖고 계신 활동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쓴 39권의 책들은 모든 분야 리더들 선반 위에 꽂혀 있고 많은 CEO분들이 격이 없이 소통하는 대화형의 컨설팅을 통해 영감받고 결실을 보았음을 입증하면서 세계 5위 안에 손꼽히는 컨설턴트로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드러커 소사이티에 소장된 각종 동영상을 통해 또한 그를 따랐던 전문가들, 경영자들, 컨설턴트들, 석학들의 저서들, 글 및 스피치를 통해 그가 살아계실 때 전달하신 지식, 지혜, 통찰들을 직접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피터 드러커의 저서, 컨설팅, 강의 등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의 경영 및 사회 생태 연구를 견인한 세계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용어 해설로 올린 장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드러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의 존재와 개인으로서의 존재로 나누어 사회 속에서의 존재는 현세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기여하는 구성원의 삶을 일컫고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신과 마주하고 현세의 삶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드러커가 청년 시절 키에르케고르의 글에서 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드러커의 영적 각성, 계안은 물질세계와 사회에서 개인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실존에 내재된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결코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여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이나 비합법적 권리의 오도 또는 왜곡된 약속들에 빠지지 않고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선 인간 존재에 내재된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권위 있는 존재에 믿을 수 있는 신조, 계시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의 대표 철학자로서 사회적 정치적 측면의 삶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였고, 이는 드러커에게 개인으로서의 존재와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기능 간의 긴장을 타협,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향은 이후 드러커의 저서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가족 다음으로 가장 공고한 유대관계인 워크 본드라는 인간의 본드로 엮여진 공동체인 기관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다양한 프랙티스를 합니다. 따라서 드러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경영의 대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워크 본드, 일로 엮여진 관계,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인간의 본성과 선악을 다루는 것이 그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쿼트, 나는 종교를 가르칠 때보다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신학을 보다 많이 공부하게 됐다. 쿼트, 라는 말은 이러한 그의 경영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드러커는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신에 대한 신앙이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법이 된다는 언급에 감명을 받고 그가 겪은 사회 격변 속에서 절망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드러커는 절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신앙이고 이 신앙 안에서 개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는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faith는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고군분투를 거치는 동안 고난의 결과로 쏟아부은 부단한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은 창조주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앙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드러커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전체주의 파시즘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신앙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신앙의 대상이 왜곡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러커는 과거 사회에서 신조가 되었던 경제적 평등에서 새로운 신조인 자유와 평등을 재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에 대한 비전이 드러커의 삶과 일에 미랄이 되었고 인간 고난의 현실들에 입각해서 신앙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간의 긴장을 조정할 가결을 마련해 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드러커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앙이 인간 존재의 고독, 고립,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참고 견딜만하게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앙은 참고 견딜만한 삶으로 연결되는 통로이지 유토피아로 향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못지않게 드러커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프레드리 줄리어스 스탈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사회에서 도덕적 개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면 스탈은 드러커에게 연속과 변화의 균형을 맞출 모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러커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권력과 권위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는 스탈의 견해에 보다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스탈은 속세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욕구들과 사회의 인터레스트 간의 긴장에 대한 해법은 궁극적으로 최고 권위의 순종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모두 개인이 섬기는 창조주 신께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탈은 인간들은 보다 세속적인 형태의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 바 개인적인 신을 대체할 시민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권위이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민관 권위로서 인간들이 만든 시빌로 시민법에 순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탈은 자유를 결과에 책임지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제한들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액션스를 선택,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심들을 할 자유는 보다 큰 권위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시빌로, 시민법 또는 궁극적으로는 신이 바로 그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자유가 윤리적 질서로서 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 기준, 경계가 내재되어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지배자와 지배자, 또 조직 기관들에서는 부하와 상사 모두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관의 권위가 합법성을 가질 때, 즉 권위가 결과에 책임을 질 때에만 기관의 권위를 기꺼이 수용, 순종하게 됩니다. 드러커의 표현에 따르자면 지배자는 권력을 온전히 불가분하게 행사하되 그 행사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은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지배자나 부하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지배자, 상사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순종을 그들의 자유의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배자, 상사의 자유가 사람들이 스스로 수용하는 높은 수준의 의무들에 의해서 먼저 제약을 받게 된다면 지배자, 상사들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지배,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부하들은 자유의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탈의 영향은 드러커의 아이디어들에 반영되었던 바, 드러커에게 자유란 게임의 룰스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의도된 바람직한 합법적인 결과들을 추구하는 자발적, 윤리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경영에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관리입니다. 적절하게 설계가 되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적절히 정렬, 얼라인 된다면 Management by Objective는 조직 내 개인들에게 책임과 자유를 함양하게 되는 효과적인 툴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커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파워링이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소위 권한부여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 생태라는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파워에 대한 생각, 믿음이 아니라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신념, 역량 및 궁휼, compassion에 입각한 authority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러커는 인간 활동 중에서 사회적 구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정치 영역이라고 보았던 바 사회, 문화, 경제, 영성 분야와 달리 윤리적 추구가 미흡 내지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드러커의 책임 있는 자유에 입각해서 볼 때 Good Life에 대한 집단적 파악, 토론, 추구가 허용되지 않고 정권의 정의와 기본 질서가 집행되는 정치 영역에서 윤리적 사회 구성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드러커의 딜레마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구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커는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A Functioning Society의 구현을 가능케 해보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사회적 신분, 스테이터스와 삶의 의미 있는 목적을 부여해주는 기능, 펑션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이 바로 효과적인 경영 개념과 경영자 집단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이러한 경영이 실행되는 조직, 기관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은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속 가능한 조직들을 구축, 창출, 발전시키고 그들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경영의 사회적 기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관료주의를 대체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공장 구성원으로서 신분을 얻고 자유롭고 기능적인 사회에서 제 몫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식작업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과 기업가 정신, 조직문화 등의 개념들은 드러커가 39권의 저서에서 제시한 현대 경영 개념들 중 몇 가지 중요 키워드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커는 1940년, 50년 당시 경영자의 책무가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일로 치부되던 것을 전략적 사고와 집행이 경영자의 주된 활동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이드해 나갔습니다. 더불어 사업 리더십도 단순히 외부 자극들에 대한 대응적인 모습에서 선제적, 선도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커의 저서들은 사람, 조직, 사회의 통합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조직, 사회의 주된 이해관계, 관심들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드러커는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하긴 하지만 기업이 사회와 통합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드러커는 기업은 사회적 기능, 기여를 하는 사회의 organ, 일종의 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이 집중된 조직들은 경영 관리자들에게 공공선을 책임지고 그들의 행동이 윤리적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권한을 자제하여 개인들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게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드러커는 또다시 파시즘이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A functioning society,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초석은 수익을 내면서도 덕이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 강력한 기관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은 실행된다면 악에 대적할 드러커의 홀마크였던 것입니다. 드러커는 그의 두 번째 저서인 산업인의 미래에서 기업들이 경제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실체라는 그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GM 임원의 주목을 받았고 1943년 GM은 드러커를 초대하여 GM의 내부 운영 상태를 연구토록 하였고 그 결과 그의 세 번째 저서인 기업의 개념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가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경영 이론들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2005년 별세할 때까지 60여 년에 걸쳐 컨설턴트로서, 교수로서, 작가로서 39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수많은 저널, 매거진, 신문, 아티클스들을 남기며 효과적 경영을 통한 사회 변화와 발전 여정에 소셜 에콜로지스트, 사회 생태학자로서 거울, 프리즘, 등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